매일 우리는 부자라고 하면 화려한 삶과 큰 집, 눈에 띄는 성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진짜 부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 주변에 숨어 있는 진짜 백만장자의 비밀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이 적거나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부의 축적은 단순한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략과 일관된 습관, 재정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참으리라 The Millionaire Next Door 부의 저자 토마스 스탠리와 윌리엄 댕코는 수십 년간 미국 전역의 숨은 부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고소득층이 아닌 실제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들의 특징과 습관을 분석하며 고정관념을 깨는 놀라운 발견들을 했습니다. 오늘 그들의 연구를 토대로 진짜 부자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이 탄생한 1990년대 초 미국 사회는 경제 호황과 함께 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전통적 부자 계층과 달리 조용히 부를 누리는 이들의 모습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보이는 부와 실제 부 사이의 격차를 밝히며 재무적 지혜와 삶의 태도를 재정의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5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개념의 발견으로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탐구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과 습관으로 변화 가능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시스템과 구조를 다루어 부의 지속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네 번째는 철학과 감정으로 부에 대한 내면의 관점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과 확장으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라 하면 높은 소득과 사치스러운 소비를 떠올리지만 The Millionaire Next Door는 다르게 말합니다. 진짜 부자는 소득보다는 자산에 집중하며 절약과 현명한 소비를 통해 꾸준히 재산을 늘려나가죠. 부자의 본질은 화려함이 아니라 자산의 축적, 즉 보이지 않는 부에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돈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현금 흐름을 뜻합니다. 자산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가치를 지닌 것들, 부는 그 자산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부를 통해 얻는 시간과 선택의 여유입니다. 이 단어들이 평범하게 들릴지언정 이렇게 정의할 때 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작됩니다. 저자들은 부에 대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닌 개인의 책임감과 자제력, 장기적 계획의 결과물로 봅니다. 그들은 진실한 부는 눈에 보이는 소비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서 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부를 단지 숫자가 아닌 삶의 총체적 태도로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저자들은 진짜 부자들은 흔히 검은 승용차를 탑니다. 그 이유는 큰 돈을 차에 쓰지 않고 자산 형성에 집중하기 때문인데요. 반면 돈을 많이 벌지만 사치에 허비하는 사람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이 비유는 화려한 외면이 진짜 부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영구 시기 미국 사회는 고소득층과 일반 가정 사이에 소비 문화가 팽배했지만 실제 경제적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자산을 불려나가는 숨은 백만장자였죠. 이 사회적 배경은 부의 겉모습과 내면의 괴리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즉각 보상에 대한 인간 본능인데 이로 인해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가 어려워집니다. 더불어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과도한 소비를 하게 되는 과시적 소비 심리가 부축적의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이를 이해하는 것이 습관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자들은 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자산에 집중하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씁니다. 반면 많은 일반인은 현재 소비에 치중하고
높은 소득이 자동으로 부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이 점이 두 집단의 가장 큰 차이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부의 첫걸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는 쌓이고 절약은 부를 번성하게 한다. 아예 고전 경제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오랜 세월 절약과 자기 통제가 재산 형성의 핵심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소비 충동과 맞서 싸우는데 영감을 줍니다. 클래식한 지혜가 현대 경제 생활에도 깊은 의미를 줍니다. 책에 소개된 한 사례를 볼까요? 평범히 살던 한 부부는 큰 수입 없이도 조용히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소비를 절제하고 재투자하는 그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자녀 교육과 재무 계획은 모두가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웃집에 숨어 있는 진짜 부자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자의 본질과 그들이 가진 독특한 사고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는 특별한 재능보다 삶과 돈을 보는 관점, 즉 생각의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부로 가는 첫걸음이며 앞으로 행동과 습관 등 다음 단계에서 이 철학을 실천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전설적인 기회나 큰 행운보다 일상의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저축하고 지출을 조절하는 습관이 모여 결국 복리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는 행동 경제학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며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부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의지는 쉽게 흔들리고 계획은 자주 실패합니다. 작심삼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습관 형성 과정에서 뇌가 새로운 패턴을 익히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함 대신 꾸준함, 그리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태도입니다. 이를 돕는 심리적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1달러를 아끼는 작은 선택이 10년 후에는 수천 달러의 자산이 됩니다. 복리는 단순한 이자뿐 아니라 습관과 행동에서도 적용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재정적 성공의 핵심입니다. 즉각적인 소비보다 미래의 보상을 기다리는 힘이 부를 만든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입니다. 저자는 지연된 보상을 견디는 능력이 부자의 중요한 특성임을 강조합니다. 이 능력은 연습을 통해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 걸음씩 재산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의 축적은 소비 습관을 진단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부터가 필요합니다. 저자들은 자주 지출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라고 조언합니다. 진정한 절약은 무조건적인 금욕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무턱대고 투자를 해도 위험합니다. 절약과 투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자들은 위험을 분산하며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또한 필요한 만큼은 유동성을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균형에 성공하는 자만이 부를 견고히 쌓을 수 있습니다. 책에는 자산을 꾸준히 쌓아나간 여러 사례들이 소개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관된 절약과 계획적인 투자,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 배분입니다. 이들은 일상을 관리하며 낭비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꾸준히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이들의 루틴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특히 절약과 투자 같은 재정 습관 변화는 두려움과 주변 시선 때문에 실행이 방해받기 쉽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는 달리 사회적 소비 압박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전략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자동으로 실행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한 트리거 설정법을 소개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반복하며 보상을 연결시켜 행동이 자연스러운 루틴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특히 특정 시간이나 행동에 연결한 습관 만들기는 성공률을 크게 높입니다. 습관이 부를 만든다는 사실은 이제 명백합니다. 소소한 절약, 꾸준한 투자, 실천을 방해하는 심리적
장애물 극복과 습관화 작업이 부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부의 시스템과 구조를 살피며 우리 삶에 적용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부는 단기적 노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해 자동으로 돈이 일하게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월급 일부를 자동 저축하거나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적 사고가 개인 재정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근로소득에만 집중하지만 진짜 부자는 자산소득, 즉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료, 사업 수익 등에 방점을 찍습니다. 근로소득은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반면 자산소득은 당신이 활동하지 않아도 꾸준히 돈을 벌게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재산 형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 즉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파악하는 건 재무적 성공의 기본입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후 남는 돈이 투자에 어떻게 배분되는가가 핵심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재정적 자유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재무적 통찰력을 쌓는 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산은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하거나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고 부채는 오히려 현금을 빼앗아 갑니다. 이 기본 개념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로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소비자들을 부채의 함정에 빠뜨리기 쉽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높은 이자율 등이 개인의 경제를 위협하며 사회와 기업이 마련한 구조적 함정이 존재합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금융 문해력뿐 아니라 신중한 계획과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이후 저자가 제시하는 부의 사분면은 경제 활동의 네 가지 유형을 의미합니다. 종업원 (employee), 자영업자 (self-employed), 사업가 (business owner), 투자자 (investor). 이 중 진정한 부는 사업가와 투자자 영역에서 형성되며 이 구조를 이해하면은 자신의 위치와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할 때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수익을 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직접 노동하지 않아도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죠. 부자들은 이 점에 집중하며 우리의 목표도 시간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디지털 자산과 콘텐츠 네트워크가 새로운 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자의 시기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도 기존 자산 축적법과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들은 자동화된 수익 구조, 지속적 투자, 효율적 사업 운영이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키며 시간과 노력을 줄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우리에게도 명확한 지침이 됩니다. 부는 결국 수동적 수익 시스템과 구조에서 완성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를 넘어 자산을 구축해야 하며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철학과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가 부의 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를 단순한 물질적 축적이 아닌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리고 정신적 자유를 얻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저자들은 이 점에서 부의 철학적 의미를 깊이 탐구하며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재정적, 심리적 회복력을 기릅니다. 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경험적 자산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성장의 실패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부를 판단하는데 저자들은 이것이 불행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기준과 목표를 세우고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진정한 평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족함의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풍요의 마인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계획하게 합니다. 저자들은 부가 곧 풍요로움이며 이를 위한 마음가짐 변화를 강조합니다. 경제적 부만큼 중요한 것이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저자들은 좋은 인간관계가 기회와 지원의 원천임을 논하며 부 역시 관계 속에서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돈뿐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 함께 늘어날 때 진정한 부가 완성됩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이는 행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자원이라는 것이 저자들의 통찰입니다. 부를 통해 시간을 사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이유입니다. 성공적인 부자는 일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삶의 중요한 의미와 연결합니다. 저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이 유지될 때 지속 가능한 부와 행복이 함께한다고 강조합니다. 부자가 되면 감정을 다루는 법도 달라집니다. 두려움, 탐욕,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저자들은 재정 감정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내면의 평정을 기반으로 한 부의 성장을 제안합니다. 부자는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이 책의 핵심 문장은 우리에게 부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작은 습관과 올바른 사고가 인생을 바꾸는 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는 결국 마음가짐이고 태도입니다. 행동과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의 철학과 감정이 단단해야만 합니다. 오늘 알아본 여러 원칙을 바탕으로 마음을 재정비하는 것이 진정한 부의 완성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께 실천 계획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신의 소비 습관을 진단하고 개선하세요. 둘째, 저축 및 투자를 시스템화하세요. 셋째, 부의 철학과 마음가짐을 꾸준히 다집니다. 이 세 단계를 일상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가 1년 후 여러분은 지금과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꾸준한 습관과 시스템 관리로 재무적 안정뿐 아니라 스트레스도 줄고 시간과 자유도 더 확보될 것입니다. 이 미래 모습을 생생히 그려보세요. 그것이 동기부여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부자가 될 운명이 아니다. 소득이 높아야만 부자가 된다. 등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이것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막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재정의하고 스스로에게 더 큰 가능성을 허락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The Millionaire Next Door는 우리에게 부를 단지 부의 숫자나 소비가 아닌 생각과 습관, 시스템, 그리고 내면의 철학으로 풀어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진짜 부자의 길을 발견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 계획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부의 여정은 혼자가 아닌 서로가 함께 만들기에 더 값집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